봅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호도법 그리고 부채꼴에 관한 이야기 해보고, 오늘은 주로 이제 삼각비 그리고 삼각함수에 대한 계산 문제들을 좀 다루게 될 거야. 그 뒤쪽이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니까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각비에 대해서 3학년 2학기 과정,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 우리 3학년 2학기니까 좀 이상하다. 우리 1학년이니까. 그죠? 2학년이지, 지금은. 그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이걸 살짝 배웠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한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놈에 관한 것을 일단 공부를 할 거예요. 보면 직각 삼각형을 일단 가져왔죠, 우리가. 그죠? 직각 삼각형 이렇게 있어. 그래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C. 왜 돌려가지고 왔을까? 그냥 A, B, C 돌걸. 빗변을 생각해서 썼더니 여기가 B, C. 대응변과 대응각의 형태가 있을 때, 이때 요 각의 크기가 현재 각의 이름이 B잖아요. 그치? 사인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요. 빗변분의 높이를 우리가 사인으로 정의했단 말이야. 그럼 이 주어진 각 B에 대한 빗변, 그 다음에 높이는 마주보는 높이를 갖다 길이를 높이를 하고, 끼고 있는 변의 길이를 밑변이라고 합니다. 물론 직각 삼각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C분의 B.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배웠죠. 사인 S자를 필기체로 이렇게 쓰니까 빗변분의 높이, 저렇게 사인을 우리가 계산한 적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B에 관한 얘기야. 코사인이라는 것은 빗변분의 밑변이 되죠. 그렇죠? 밑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은 C, 밑변은 A. 코사인은 C자를 따라서 그래서 C분의 A 이렇게 썼고,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에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A분의 B라고 했어.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니까 탄젠트는 어떻게 쓰면 될까? T자를 갖다 쓰는 거죠. 성대로 이렇게 해서 밑변분의 높이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세 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하게 되면 또 다른 걸 또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가지에 대한 값을 계산해 봤어요.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특수각의 비가 있어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60도죠. 꼭지각의 이등분을 가져오면 밑변은 수직이등분이니까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죠?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지니고 있는 거지. 그치? 너무 작나? 그렇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있어요. 대각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1대 루트 2의 비를 지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리고 60도. 근데 우리는 이제 0도와 90도까지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 각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특수각의 삼각비의 값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30도에 대해서 30도는 요각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1이네요. 근데 2분의 1이라는 것이 60도에 대해서는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이니까 이 자리가 바로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죠? 같은 법으로 이번에는 코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그죠? 30도 밑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인데 이것이 60도의 입장에서는 사인 값과 똑같으니까 결국은 90이 된 보수 관계죠. 그죠? 얘네들끼리는 대각선으로 삼각비 값이 서로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4분원을 그려서 일단 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죠? 4분원을 통해서. 얘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 90도예요. 여기에 각 X가 존재해요. 점 P라고. 그럼 이 선분의 길이도 1인 거지. 그럼 거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직각 삼각형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때 이 길이 분의 요 길이, 즉 빗변분의 높이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그냥 x라고 할게요. 이 선분의 길이가 이 밑변이 1이잖아요. 그죠? 빗변이 1분의 노란색이니까 이 길이가 바로 사인 x가 돼요. 같은 방법으로 요만큼의 길이는 그럼 코사인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연장선을 그려서 접하는 직각삼각형을 가져올 때 왜 이렇게 가져왔을까? 여기가 밑변을 1로 만들기 위해.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가 바로 탄젠트 x에 해당하는 거겠지. 영도를 잘 보세요. 사인은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이 뭐냐면 높이야. 그러니까 각이 점점점 줄어들면 높이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0도일 때 높이는 우리가 0으로 놓을 수 있네. 사인 0도는 0이에요. 반면에 각이 커질수록 사인 값은 커진 거니까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것이고, 그럼 코사인은 반대로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탄젠트 0도 밑변분의 높이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90도가 되도록 하는 높이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겠지? 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45도인데 1대 1대 루트 2니까 사인 45도, 코사인 45도는 똑같이 루트 2분의 1이 되면서, 그 다음에 탄젠트가 남았는데 탄젠트는 얘는 1대 1이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죠. 0이 그럼 얼마가 될까? 이쪽 자리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그죠?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서로 역수관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각선끼리 같죠? 입장이 바뀌어 있어. 그 다음에 탄젠트 밑변과 높이가 반대니까 역수관계에 있다. 어쨌든 요 특수각의 비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180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3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걸 배웠어. 사인 120도는 사인 값만 성립하는 거예요. 180 빼기 120과 서로 똑같아요. 그래서 60도의 값을 택했지만 코사인은 좀 다릅니다. 그건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문제가 있죠. 그 직각삼각형 문제 57번 문제 한번 봅시다. 57번. 탄젠트 15도래요. 15도 이렇게 쫙 있어요. 얘가 15도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중요한 건 각의 크기예요. 그죠? 삼각형의 넓이나 길이의 크기가 아니라 이렇게 딱 그렸는데 여기가 30도래요. 그쵸? 탄젠트 15도하고 75도. 탄젠트 15도만 구하시면 돼요. 75도는 요각이니까 서로 역수관계란 말이지. 그럼 여기가 15도, 그리고 여기가 외곽이 30도니까 당연히 15도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뭐니?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가 이제 60도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1대 루트 3대 2로 보고 여기를 2로 보신다면 되겠네요. 실제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이의 비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럼 이때 탄젠트 15도는 얼마가 돼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한마디로 유리화시키면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탄젠트 75도라는 것은 역수관계니까 방금 했던 점에 역수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작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삼각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각 함수의 값에 대한 이야기 보죠. 145쪽. 이제 우리가 어쨌든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특수각의 값을 통해 알아봤고 그 값이 얼마인지까지 인지하고 있고 그 값을 머릿속에 이제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삼각 함수의 값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봅시다. 지금부터 이제 삼각함수를 가지고 그 값들에게 하는 계산 연습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야. 실제로 함수의 관계식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원이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그죠? 원. 단원. 반지름이, 단위가 아니라 그냥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은 이와 같은 원을 가져올게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이 위에 점 P를 우리가 가져와. 얘가 우리가 x, y라고 할게요. 선분을 딱 그리면 직각삼각형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요각을 갖다 우리가 세타
뭐 각을 하나 잡도록 하죠. 빗변의 길이가 r이고 현재 1사분면이긴 하죠. 근데 그건 관계는 없어요. 요 길이가 현재 x, 이 길이가 현재 y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에 관한 값을 정할 수가 있는데, 사인이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r분의 y, 여긴 r분의 x, 그렇다면 여기는 x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가 1사분면이 아니야. 다른 사분면의 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값이 달라질 수 있겠지. 특히 부호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그럼 여기 이제 이 주어진 동경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2사분면에 있으면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을 x축의 수선의 반을 내려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밑변이라는 것은 x좌표, 높이는 y좌표에 대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 삼가함수를 도입을 해서 계산하는데, 지금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진 않고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얘를 x에 대해서 나타내면 얘는 r 코사인 세타, y에 대해서 그냥 r 사인 세타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것도 3학년 2학년 때 그냥 한 번에 쓰는 방법,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고요. 그럼 이 놈을 우리가 좌표로 쓴다면 얘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즉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아까처럼 밑변이 코사인이고 x좌표가 되는 것이고, 높이가 사인이 되는 것이고 y좌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삼각비가 나옵니다. 또는 좌표를 주어졌습니다. 이 좌표라는 건 동경의 좌표가 되는 거지, 그지? 동경의 끝자락. 그럼 얘네들이 딱 나오면 보통 이제 원을 직접 그리는 학생들을 많이 있어요. 정의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가장 편한 방법은 그냥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조금 이따 이제 사분면별로 우리가 바로 부호도 따질 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순간 두 변의 길이만 알더라도 모든 삼각비를 정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다시 조금 아까 부호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r은 반지름이니까 그냥 양수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r값, x값, y값이 모두 양수지, 1사분면일 때는, 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값들이 양수니까 1사분면에 있는 동경의, 즉 세타에 관한 삼각비는 무조건 양수야. 당연한 거야. 그럼 다른 사분면에서는 변하느냐? 변하죠. 2사분면일 때는 x좌표가 음수지, 그치? x좌표가 음수니까 요놈이 음의 값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2사분면에서 뭐만? 바로 사인 값만 양의 값이고 나머지는 음의 값을 나타낸다. 같은 방법으로 3사분면에서는 x, y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탄젠트만,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사분면별로 양수가 되는 것들만 이름 붙이면 여기는 전부 다 양수고, 여기는 사인, 여기는 탄젠트, 여기는 코사인. 그래서 그걸 앞글자를 따다서 어떻게 쓰냐면 1사분면 전체 올에 얼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2사분면은 사인의 사, 그 다음에 탄젠트는 안, 탄에서 t에서 빼서 그냥 읽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코, 그래서 얼싸안코라고 이렇게 부호를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여기는 올 산타 크로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부호를 정확하게 외워달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값에 대한 부호를 정할 수 있어요. 그 145쪽 밑에 보면 개념 체크 문제 뭐라고 했냐면 원점이 있고 전피가 마이너스 12,5라고 돼 있어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 할 때라고 돼 있죠. 그럼 얘를 좌표 평면 위에 몇 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이지. 그걸 써도 돼. 그런데 직각삼각형 그냥 그리자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까 좌표 나오면 그리자 그랬지, 그지? 그러면 x좌표는 코사인이니까 밑변이 되는 것이고 y좌표가 사인이라서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세요. 그냥 부호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 그냥 5, 12, 13이니까 직각삼각형이 완성이 됐지. 그래서 삼각비를 갖다 씁니다. 사인 세타는 얼마야? 빗변분의 높이니까 13분의 5.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2.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것은 12분의 5라고 쓸 수가 있어. 근데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전피가? 동경이 2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에서는 얼싸 안고 사인만 플러스예요. 사인만 플러스니까 그 나머지 마마 이렇게 딱 갖다 붙여주신다면 삼각비가 완료가 되는 거야. 알았지? 넘겨줍시다. 58쪽 삼각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세타가 3, 4분면이래요. 3, 4분면의 각 뭐니? 얼싸, 안고, 안.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지? 그 상태에서 탄젠트 세타가 1이라고 알렸어. 뭐야? 삼각비가 주어졌죠. 삼각비가 주어졌으니까 뭘 그리는 거야? 직각 삼각형을 그린다 이런 얘기예요. 삼각비가 주어지는 좌표가 주어지든. 알았죠? 그럼 탄젠트가 1이 되도록 삼각형을 어떻게 그리냐면 직각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밑변분의 높이가 1이라는 것은 1대 1, 45도지 뭐. 그럼 여기가 이제 루트 2가 되겠죠. 세타. 됐습니까? 그럼 이 탄젠트가 났으니까 우리는 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 그 다음 부호를 어떻게 정하라고 했지?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얘네끼리 모두 마마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두 번째 문제 똑같습니다. 세타가 2분의 3파이하고 2파이 사이야. 지난번에 우리 라디안 배워서 호두법 2분의 3파이는 뭔데? 270도. 2파이는 360도. 알겠죠? 3, 4, 얘는 4, 4분면의 각이네요. 그지? 세타가 4, 4분면의 각이다. 그리고 나서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 그리세요. 5분의 3. 그럼 여기는 4가 되겠죠. 뭘 쓰면 돼? 사인 세타는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그런 다음에 4, 4분면에서는 얼싸 않고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얘네가 마마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147쪽에 보시면 각 4분면별로 부호를 선생님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값을 미리 쉽게 풀어놨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뒤쪽에 59번 148쪽에 59번 한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0보다 작아요. 사인과 탄젠트 곱이 0보다 커요. 무슨 얘기야?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다른 거죠. 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럼 4분면을 잘 보세요. 사인과 탄젠트가 부호가 똑같은 게 뭔데?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인 거야. 둘 다 양수인 건 1사분면이죠. 둘 다 음수라는 것은 하나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그러니까 4, 4분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이 당해.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니까 각각 지 혼자 양수인 거. 사인이 양수인 것은 1사분면과 2사분면. 그쵸? 얘는 1, 2. 그 다음에 얘는 1, 4. 근데 어쨌든 혼자 플러스인 것은 얘는 2사분면. 얘는 4사분면. 아시겠죠? 그래서 2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아하, 4사분면이로구나. 그렇죠? 그래서 세타의 각이 4사분면, 몇 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사분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때 절대값을 푸는 거네요. 사인 세타의 절대값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 마이너스 그냥 사인 세타야. 자, 2사분면에서는 사인이 플러스니까 얘는 그대로 얘는 반대로. 그죠? 그럼 얘는 사인이 그대로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코사인들이 나와야 돼. 그럼 뒤쪽에 마이너스는 절대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돼요. 결론은 정답은 얼마다? 코사인 세타. 나중에는 이거 이걸 절대값을 루트 제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잠깐 연습하고 갈게요.